골프에 통달하는 강의 손영필입니다. 오늘은 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거리를 높이기 위해서 헤드 스피드를 높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은요, 이 비거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헤드 스피드보다는 더 중요한 게 볼 스피드거든요. 볼 스피드를 높이기 위한 것은 일단은 볼을 정타를 정확하게 맞춰야 해요. 볼을 맞추는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볼이 헤드 스피드가 빨라진다고 해도 비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스윙이 굉장히 강한데도 거리가 멀리 이렇게 확장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장 우리가 연습장에만 가도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굉장히 세게 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비거리가 많이 늘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임팩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볼을 멀리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볼이 임팩트 돼요. 임팩트 되는 순간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5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물론 헤드 스피드, 이 헤드의 길, 스윙 패스, 그 다음에 이 헤드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헤드의 얼라이먼트, 그리고 헤드가 어떻게 접근되고 있느냐는 앵글 오브 어프로치, 그리고 볼을 얼마나 정확하게 센터에 맞췄느냐 하는 이러한 5가지 요소를 분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스윙 패스와 클럽 페이스의 얼라이먼트와 관련된 건 방향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클럽이 어떻게 공에게 접근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탄도고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비거리에 연관되는 것은 클럽 헤드에 얼마큼 정확하게 컨택했느냐 하는 문제와 클럽 헤드 스피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2가지에서 비거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팩트 팩터에는 5가지 요소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헤드 스피드 부분이에요. 헤드 스피드를 높이면 비거리가 늘어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헤드 스피드를 높이면 센터에 정확하게 컨택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약화돼요. 그래서 요즘에 아마 방송 중계 화면을 보면 볼 스피드에 대한 화면이 많이 잡힐 거예요. 선수들이 이렇게 딱 스윙을 하고 나면 볼의 스피드가 얼마나 나왔느냐. 과거의 중계 방송을 보면 볼 스피드보다는 선수가 딱 스윙하는 순간 헤드 스피드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그 헤드 스피드가 비거리와 매칭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은 헤드 스피드보다는 볼 스피드를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만큼요, 임팩트 팩터에 얼마큼 효율적으로 임팩트를 만들어내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샘플로 하나 샷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스매시 팩터라고 나와 있죠. 아이언 스매시 팩터는 일반적으로 선수들 같은 경우 1.3 이상 나옵니다. 정타에 맞았다 하면 1.3 정도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 스매시 팩터는 무엇이냐? 바로 헤드 스피드와 이 클럽의 속도와 볼의 속도를 서로 상호 매칭한 거예요. 볼 스피드를 클럽 스피드로 나눈 겁니다. 그게 되면 약 1.3배 정도의 속도가 나왔다는 것이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탑 클래스 선수는 이게 1.4까지도 나와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1.5 정도 나옵니다. 1.55, 1.56까지 나오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볼 스피드가 일반적으로는 한 120에서 130마일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탑 클래스 선수도 우리 그 TV에 나오는 PGA 프로들
탑클래스 선수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가 한 180마일 정도 볼 스피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160마일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버 비거리가 한 200에서 220 정도 나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볼 스피드가 한 145에서 155마일 정도 나올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그러면 볼 스피드는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헤드 스피드가 높으면 볼 스피드는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요. 즉 스매시 팩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볼이 얼마큼 임팩트 때 정확하게 센터에 맞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샘플로 클럽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클럽 아이언 헤드에 보면 볼 맞은 거 보시죠? 여러분들 클럽도 한번 보세요. 볼이 어떻게 맞고 있는지. 볼이 이렇게 맞으면요, 정확하게 임팩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경우는 볼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가 없지요. 일반적으로 조금 최소한 이 정도는 맞아줘야 볼이 정확하게 자기 힘을 전달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만 원하는 목표까지 충분한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볼이 임팩트 돼서는 충분한 비거리를 해낼 수가 없어요.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오프 센터에 맞았을 때 센터에 정확하게 히팅했을 때와의 차이는 약 30야드 정도라고 합니다. 30야드면요, 굉장한 차이예요. 비거리 늘리는 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비거리를 진짜 늘리고 싶으면요, 일단은 공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볼을 정확하게 맞춘 능력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볼을 세게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볼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볼을 세게 쳤다. 그럼 결국은 생크 나거나 오비 내거나 골프장 가고 골프는 안 치고 등산하거나 또는 뭐 물고기 밥을 주거나 엉뚱한 데 가고 어려운 데만 찾아서 골라 다니면서 공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잘 치고 싶다면 일단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부터는 볼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클럽을 잡고요. 자세를 잡은 다음에 몸을 그대로 틀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되돌아오는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때 이 연습을 시키면 다들 이렇게 앞으로 몸이 나가요. 몸이 나가면 안 되고 제자리에서 그대로 예,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들 똑똑하게 할 때 보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셋업을 한 이 자세에서요, 허리 아래는 그대로 둔다 생각하시고 들어서 그대로 끌고 오세요. 자, 몸을 틀을 때는 상체만 틀고요. 체중을 이동할 땐 하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깨가 움직이질 않아요. 들었죠? 끌고 와요. 들었죠? 끌고 와요. 나중에 이 스윙이 이렇게 커지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뻗어져요. 그대로 끌고 오다 보면 그대로 뻗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단계, 하나, 둘, 그대로 들어오죠? 자, 공을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우선은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손목에 코팅이 일치하거나 뻗어지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셋업된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드라이버인데요. 역시 요령은 똑같습니다. 테이크 백, 임팩트. 테이크 백, 임팩트. 자, 테이크 백, 임팩트. 다시 한번요. 셋업 자세에서 그대로 테이크 백 됩니다. 테이크 백 그대로 갔죠. 다시 그대로 들어와요. 테이크 백. 오늘은 비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거리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볼을 정확하게 임팩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킹을 좋게 만들어서 볼에 전달되는 힘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볼 스피드를 높이는 겁니다. 그 볼 스피드를 높이는 전제 조건이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헤드 스피드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높이는데 헤드 스피드를 우선 높여놓고 다시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선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고 거기에 다시 한번 헤드 스피드를 높이는 거는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비거리를 높이는 연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